안녕하세요.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3.3%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3.3%가 어떤 것인지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 3.3%가 일용직 근로자거나 아르바이트생으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절대 아닙니다. 3.3%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원천세율을 바로 그 3.3%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랜서와 계약을 할 때 지급하는 돈에서 3.3%를 뗀 다음 그 뗀 세금을 원천세를 신고할 때 함께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우리는 그냥 3.3% 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유튜브를 업체와 함께 협력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업체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사업장이 있고 바로 저를 도와주는 이 유튜브 업체도 사업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마케터와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로 3.3%를 떼고 돈을 지급한 다음에 역으로 신고를 하고 대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3.3%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많이 지금 검열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3.3% 신고 대상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일하는 회사의 업종과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업무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근로자성에 가깝다고 여기면 이 사람에게 고용과 산재보험을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라고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대보험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부과를 한다는 거는 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정 요건을 더 갖추게 되면은 너희에게 연금과 건강까지 걷겠다는 그 하나의 통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럼 근로자성 이러는데 도대체 이 근로자성이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장의 지휘 하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의 지시 하에 업무를 한다면 그건 근로자성으로 보게 됩니다. 프리랜서가 9to6를 하고 주 5일 근무를 하지는 않겠죠? 두 번째, 받는 수당이 시급, 주급, 월급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근로자성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별로 건당 수당을 받지 그렇게 시간당 급여라든가 이런 식의 조건부의 급여를 받지는 않거든요. 네, 세 번째입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혹은 육아휴직 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지급을 한다면 그거는 그냥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근로자로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회사의 업종을 봤을 때 프리랜서와 계약을 하기 좀 어렵다고 이해할 경우 이런 경우도 근로자로 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커피숍입니다. 네, 제가 커피숍에서 일을 하면서 커피를 만들고 서빙을 합니다. 네, 이런 경우 프리랜서로 보기 좀 어렵겠죠? 이런 업무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일용직 근로자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근로자성으로 여겨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세금이라든가 사대보험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3.3 프리랜서와 근로소득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3.3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물론 작성만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용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3.3 프리랜서에게 주는 혜택은 사업상 경비이지 복리후생비적 성격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근로자에게만 제공을 하는 혜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적 성격을 제공한다는 그런 계약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급이나 주급, 월급 단위로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프리랜서는 프로젝트별로 당연히 수당을 받지 시간당 급여라든가 1급여라든가 주급여, 월급여를 받지는 않거든요. 이런 경우는 근로자를 보는 게 맞습니다. 3.3이랑 근로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제는 3.3 신고를 했는데 근로자가 됐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천세 수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셨던 것을 일용직 신고로 전환을 해서 신고를 하시고 세무서에는 일용직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는 근로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근로자로 간주된 분과 이제 금액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이 붙고 대부분 소득세는 안 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용직이 4대 보험 부과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해야 될 금액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4대 보험에 대한 추가분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프리랜서에게는 복리후생비적이라는 성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자로 간주가 됐기 때문에 접대비로 이제 신고가 들어간 것들을 복리후생비로 바꾸시고 부가세 경정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복리후생비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접대비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됐을 경우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요즘엔 3.3 프리랜서 분들도 본인들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도 받을 수 있다고 많이 오해들을 하세요. 그렇게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본인들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과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사주와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사주가 거의 대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제가 이런 분쟁에 대한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3.3 소득 대상자들이 근로자가 될 경우에는 저희는 당연히 관련된 4대 보험에 회사 부담금까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수정신고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최악의 상황에는 벌금이나 과태료도 나오고 또 근로자 부담분에 4대 보험까지도 회사가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요. 애초에 근로자성이 강하다면 그냥 근로자로 신고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4대 보험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절세 포인트를 강구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십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커피숍에서 서빙을 하고 커피를 만드는 경우는 이건 누가 봐도 근로자성이거든요. 이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근로자로 신고를 하십시오. 근로자로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쿠팡 택배원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쿠팡 회사에 부과한 내역을 뉴스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아니 택배원이 근로자야? 라고 할 정도인데 이것보다 더 근로자성이 강한 경우는 굳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번거로움과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냥 근로자로 신고를 하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3.3 프리랜서와 근로자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믿음샘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친절하고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믿음샘의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